자, 오늘 방송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왜 여태까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니까 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방송에서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은 준비 운동이라고 봐도 되고, 오늘 할 게 리얼리티 트랜서핑 2편이잖아요. 2권. 오늘 2권을 할 건데, 2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망을 이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권은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우리가 끌어당긴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연재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끌어당겼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답이 있는 거고, 그걸 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뭐 딱히 달라질 건 없거든요.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2권에서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 그래서 오늘은 요거 2권을 할 거예요. 2권. 네. 2권을 할 건데, 네, 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용어 정리를 위주로 할 건데, 2권에 나와 있는 용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몇몇의 용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은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고, 그걸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먼저 25페이지를 먼저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특정 섹터에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일어난다. 영혼이 그 섹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섹터의 사건들은 당신의 영혼과 마음이 실제 삶에서 쌓아온 기대와 두려움과 생각에 따라서 전개가 된다. 기대와 두려움은 즉시 현실이 된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27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생각은 어떤 특정한 인생의 트랙의 주파수로 방사되고 있는 에너지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뒤로 좀 넘어가서 31페이지를 보면은, 자, 31페이지의 밑에 부분을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을 보면은, 생각은 현실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파에 누워서 원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다른 인생 트랙으로 옮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계속해서 제가 뭘 읽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쭉 읽은 다음에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이걸 왜 읽었는지 설명을 한 번에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미 제 방송에서 어떻게 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책에 나온 내용을 한 번 더 복습 겸 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망을 얻으려고 할 때 생기는 잉여 포텐셜 때문입니다. 잉여 포텐셜. 자,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 개입되는 불활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에너지가 모여야 이제 아스트랄계에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에너지가 현실로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실로 선택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 방송이 아니라 오늘 편집본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일관되게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일관되게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그래요. 첫 번째는 잉여 포텐셜. 여러분들이 거기 소망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소망에 너무나도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니까,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한꺼번에 연관성 없는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해놓으면 당신의 정신적인 에너지는 허공으로 헛되이 흩어져 버린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여러 개를 바랄 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욕심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막 10개, 20개씩 이렇게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최대한 많이 바래도 3개 이하로 해라 라고 했던 말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인데 여러분들이 소망 100가지에다가 그 마음을 분산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배경음악을 틀었는데 안 들리고 있었구나. 여러분한테 배경음악 틀어드릴게요. 저만 듣고 있었네요. 네, 차분한 음악을 틀어놨거든요. 제가 음악에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신나는 음악을 제 귀에 틀어놓으면 또 신나게 제가 말을 하고, 차분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음악이 되게 차분하잖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인데 여러분들이 100가지 소망을 바란다. 그러면은 각각의 소망에다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적은데 소망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현실화 시킬 만큼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에너지가 분산돼서 그냥 소진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룰 만큼 그렇게 숙련되어 있지 않는 숙련자가 아니라면은, 초보자라면은 여러분들은 소망을 1개 혹은 2개 이렇게 조금의 적은 소망을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가지 소망에 몰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소망을 이루면은 그 다음 소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좋죠.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집중해서 소망을 이루는데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은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실현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도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의도가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팔을 든다고 해봅시다. 팔. 여러분들이 오른팔을 든다고 해봅시다. 이거 오른팔입니다. 왼팔 아니에요. 자, 오른팔을 든다고 했을 때, 자, 이 오른팔이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팔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오른팔을 들겠어라고 결정을 해요. 그럼 오른팔이 들리나요? 안 들려요. 결정만 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결정 다음에 있는 거, 그거를 이 트랜스서핑에서는 의도라고 합니다. 의도. 나는 팔을 움직이겠어.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을 움직이려고 할 때 나는 팔을 움직이겠어? 팔을 움직이기로 결정을 했어. 팔 움직여라 하고 행동해.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그 모든 과정이 일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걸 의도라고 보는 거예요, 트랜스서핑에서는. 근데 트랜스서핑의 저자도 이거를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을 모르겠나 봐요. 그래서 자신도 여기 글을 보면은 그냥 의도라는 것은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다. 나도 그것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트랜스서핑의 어떻게 보면 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모르는 게 좀 많아요. 저자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자가 새로운 용어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용어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근데 본인도 몰라. 그 용어를 설명할 방법을 본인도 몰라요. 그냥 느낌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느낌적으로만. 약간 의도라는 것은 이런 느낌이야. 결정 다음에 오는 거. 약간 행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아우르는 게 바로 의도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이미 애매모호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글이 약간 명료하게 쓰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트랜스서핑 보는 사람들이 약간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 게, 저자가 쓸 때부터 이미 자신이 모르고 쓰니까 읽는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이걸 풀었을 때는, 의도라는 것은 약간 그냥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 없이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삶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포라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실 건데, 여러분들의 현실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필요한데, 그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 불안함에 쌓여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고 싶다고 칩시다. 로또를 사고 싶다면은 그냥 여러분들 집 밖에 나가서 복권 판매점에 가서 로또를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저 움직이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면 된다는 것을 알고 움직이는 거, 그걸 의도라고 이 사람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망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여러분의 소망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여기서는 의도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저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고 움직이는 거죠. 내가 나가서 뭘 사면은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이 소망을 이루려면은 그냥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루어져 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느낌의 행동인 거예요. 그거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물병을 들면 물병이 들리는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망을 향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행동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막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 쉽게 이미 여러분한테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그거랑 다른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일단 여기 써있는 대로 다 읽어드리고 또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의도에는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의도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 또 이렇게 나눠놨어요. 굳이 또 이렇게 막 용어들 만들어 가면서 나눠놨는데,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없는 단어예요. 다 작가 본인이 만든 거거든요. 굳이 만든 건데, 내부 의도는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가는 과정의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라고 44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 외부 의도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는 이치의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뭐가 있냐면은, 자, 45페이지를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애쓴다면 내부 의도고, 세상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냥 준다면 그게 외부 의도,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면 내부 의도,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팔을 벌리고 있다, 그러면 그건 외부 의도예요. 닫힌 문을 열려고 애쓴다면 내부 의도, 문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절로 열리고 있다면 외부 의도입니다. 자, 벽을 뚫고 지나가려고 애쓴다면 내부 의도, 벽이 눈앞에서 허물어진다면 외부 의도.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내부 의도,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면 외부 의도입니다. 자, 트랜스서핑 읽으신 분들 많이 있죠? 이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 이거 설명하실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책 내용이 너무 어려서 다들 그냥 입 닫고 있는 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한번 써보실래요? 네, 여러분들 움직여야 돼요, 손가락을. 그래야지 여러분들 더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딴 거 하면서 들으면은 집중이 온전히 안 되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내부 의도는 본인의 힘으로 노력해서 뭔가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은, 외부 의도라는 것은 세상이 돕는 거, 온 우주가 돕는 거, 연금술사에 나온 거 있잖아요. 네가 간절히 어떤 소망을 바라면은 온 우주가 너를 도울 거야 하는 게, 그게 외부 의도거든요. 그래서 내부 의도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이제 연초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는 뭘 이루겠어 해서 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계획을 세워요.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룰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안에 있어요.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그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내부 의도고, 외부 의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안에서 어떤 시나리오한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나리오를 바꾸는 게 외부 의도입니다. 시나리오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뭔가 힘들다, 그러면은 더 쉬운 상황이 있는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게 외부 의도예요. 여러분들 외부 의도를 온전히 작용시키려면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외부 의도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외부 의도를 작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도 여러분의 소망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소망에 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무의식도 여러분의 소망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외부 의도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로 자연스러워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컵을 그냥 들 때 여러분들이 이 컵을 들면은 들린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알잖아요.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외부 의도를 작용시킬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바란다면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 컵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느껴져야 돼요. 당연하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가의 물건을 사러 가거나 명품관에 가보거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돼요. 거기 갔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큼. 이미 이루어진 척,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거죠. 믿는 척만 하고 있으니까 현실에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믿는 척만 하니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잘 이루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트랜스서핑에서 아주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싫어하는 일들이 때로는 잘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일치가 되면은 외부 의도가 작용을 하고 그것이 현실화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나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요, 춘카님. 저는 그냥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뜬구름 잡는 소망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되게 디테일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행복하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부자라면은 어떤 부자? 자산은 얼마가 있고 뭐 한 달에 얼마큼을 벌고 또 그 자산 중에서 얼마큼은 또 뭐 비활동 자산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그 중에서 또 얼마큼은 활동 자산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또 그 중에서 얼마큼은 예금, 뭐 적금, 뭐 부동산 이쪽에서 들어오는 돈이고 뭐 그런 것들 뭔가 디테일하게 짜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한 10억 있었으면 좋겠어요, 춘카님. 약간 이런 식의 소망들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게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번에 이 시험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번에 뭐 공과금 나갈 게 있고 보험금 나갈 게 있고 돈 나갈 게 있고 막 여러분들이 돈 나갈 것에 대해서 막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돈 들어올 것에 대해서는 돈 들어올 거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돈 때문에 힘들어할 걸 알아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일치를 해버려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일치가 되기 쉽거든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의식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이미 행동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나는 꿈을 향해 나아가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뭐 집안일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 게으르게 행동할 때, 뭐 일을 전혀 안 할 때, 놀고 있을 때, 그럴 때가 되게 많고요.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의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소망이 이루어진 척 믿는 척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불안해. 안 될 것 같아. 진짜 되는 거 맞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해요. 의식적으로도. 그럴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 좋은 쪽으로 일치가 일어나서 그럴 때 여러분의 소망이 정반대로 일어나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트랜스서핑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왜 반대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라는 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86페이지를 보면은 현실 왜곡이라고 해서 슬라이드는 근데 이것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슬라이드라는 표현 필요 없이 그냥 심상화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용어로 생각하시면 그냥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슬라이드는 심상화다라고 갖다 놓고 해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 써있냐면 86페이지를 보면은 슬라이드는 현실에 왜곡된 표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외모가 여러분들 만약에 마음에 걸린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못생겼어. 그리고 당신은 색안경을 낀 것처럼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주변을 바라본다. 이런 식의 관념을 슬라이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당신 생각 속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슬라이드라는 것은 여러분들 렌즈라고 봐도 돼요. 렌즈. 여러분이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믿는 대로 보는 것을 렌즈라고, 그러니까 슬라이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슬라이드. 뭐 눈에 뭐만 보이고 막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꺼멓게 보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슬라이드인 거예요. 자, 여기 써있죠. 현실의 왜곡된 표현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슬라이드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좋게 바라볼 수도 있고 나쁘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자, 요런 게 있습니다. 89페이지를 보면은 요런 거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엉뚱한 일로 여러분을 막 비난하거나 여러분과는 무관한 결점을 덮어씌우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저 사람은 상대방에게 투시하려고 하는 그 결점을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아닐까요? 10중 8구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에게는 정말 그런 결점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그런 이미지를 투사하는 슬라이드를 자신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막 말을 해요, 상대방이.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너무 행복한데 춘칸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괴로워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제가 말하려고 했던 의도나 아니면 제 상태랑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근데 그거는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사실은 만약에 그게 제 안에 없다면은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 안에 있는 그 그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슬라이드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약간 덜 떨어져 보이고 약간 나쁜 식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좀 피곤해 보이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슬라이드를 보니까. 반면에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고양된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불황자를 보고도 그 사람을 뛰어난 도인이나 은고 고수 이렇게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 공부 많이 되신 분들은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안에서 좋은 점을 보지 나쁜 점을 보지 않아요.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꼭 나쁜 점을 바라봐요. 본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슬라이드를 가지고 타인의 부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타인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지금 질문 보면은 그런 사람도 제가 끌어당긴 건가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동요를 하고 그러고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거고, 만약에 어떤 말을 들었는데 전혀 단 1말에 동의도 되지가 않아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동요되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춘카님 키가 너무 조그마해요 라고 백날 말을 해봤자 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건 저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건 여러분이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영향 받을 때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영향받지 않는다면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는 거기 때문에. 93페이지를 보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슬라이드라는 것은 약간 심상화라고 봐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93페이지의 두 번째로 봐도 되나? 네, 첫 번째, 중간을 보면은, 자, 슬라이드가 해체될 때까지 만들어낸 이미지를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재생을 시켜라. 이건 무슨 뜻일까? 시간이 지나면 슬라이드는 실질적으로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슬라이드가 아니다. 자, 슬라이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왜곡된 현실. 그러니까 세상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라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현실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세상은 너무나도, 자,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별로인 사람들만 가득해요. 진짜 부족한 사람들만 가득하고, 별로인 사람들만 가득하고, 가난뱅이들만 가득하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아, 이 세상에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만 많아. 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는 이 사람들로부터 배울 게 참 많아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바라봤어요. 좋은 긍정적인 슬라이드를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게 왜곡된 현실이었지만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진짜 현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현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방송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왜 여태까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니까 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방송에서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방송에서 답을 좀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면은 책을 사서 보세요. 제가 이 책을 2시간 동안 다 볼 순 없거든요. 그쵸? 다 읽어드릴 순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실마리를 얻는다면은 책을 사서 또 자세하게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 50페이지에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마음이 영혼과 합쳐져서 일치가 되고 조율이 될 때 외부 의도로 변한다. 마음, 의식이 영혼, 무의식과 합쳐져서 일치가 되고 조율이 될 때 그것이 외부 의도가 된다. 외부 의도가.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잘 봐요. 자, 여러분들 손가락을 움직이는 건 쉽습니다. 그죠? 근데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보다 귀를 움직이는 건 조금 더 어렵죠. 귀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네, 귀를 움직이는 건 조금 더 힘들고, 자, 그리고 귀를 움직이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내장기관을 움직이는 거는 훨씬 더 힘들어요. 그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이 외부 의도를 작용시키는 것은 그 내장기관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쉽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던 거다 라고 트랜서핑은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자, 중요한 게 94페이지의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놓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얻어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되게 터무니없는 것들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터무니없는 거, 본인도 믿지 못하는 거, 그냥 모든 게 현실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마냥 높은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최종 보스 같은 느낌으로, 최종 목표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이게 이루어지면 진짜 여한이 없겠다 하는 것들을 본인도 믿지 못하면서 그냥 설정을 해버려요. 그럼 이루어지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농구를 해요. 골대 바로 밑에서 슛을 쏴도 넣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프라인, 그 중앙선 있잖아요. 중앙선에서 슛을 쏴갖고 클린으로 깔끔하게 골대를 통과해서 슛을 넣는 것을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갑자기 당연히 여러분들 슛을 잘 쏠려면은 2점 슛을 하고 3점 슛을 하고 점점점 거리를 멀리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최종 목표를 갖다 놓고 이렇게 확 이러고 있는 거예요. 코트 반대쪽에서. 당연히 안 들어가죠. 백날 쏴봤자 안 들어갑니다. 백날 쏴봤자. 언젠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키워 나가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자, 94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은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잊지 말고 그것을 늘 의식해라.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식의 모든 의심과 망설임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사치를 스스로 받아들여라. 의심을 모두 던져버리고 나면은 사실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 가지겠다는 결정만 확실하면은 당신은 최고의 소득을 얻을 것이고 믿기지 않는 성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 97페이지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자, 성공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비싼 가게에 들어가기를 겁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싼 가게에서 여러분이 눈꽃만큼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은 여러분들은 비싼 물건을 소유하도록 스스로를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비싼 물건을 살려고 할 때나 아니면 그런 매장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 불편함을 느껴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하더라고요. 명품관 가봤잖아요. 제가 백화점에. 그 영상도 있잖아요. 가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부자가 안 되나 봐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약간 몇백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 데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몇 천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 매장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차마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물건을 보기 위해서 달라고도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약간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살려고 할 때만 그걸 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갖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이 아직 된 게 아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물건을 가지게 할 만큼의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비싼 물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당신의 영혼은 마음이 말하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마음은 똑같은 말을 끊임없이 되뇌인다. 이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 우리는 가난하니까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정도의 물건을 가질 만큼의 가치가 여러분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문방구에 갔습니다. 펜을 사고 싶어요. 펜을 막 둘러봐요. 돈이 없어도 보잖아요. 펜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해도 불편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품관에 갑니다. 그럼 볼 때도 조심스러워요. 그죠? 내가 이걸 사도 될까? 돈이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내가 이거 진짜 사도 될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이미 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를 나타낸다. 그래갖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자주 머무는 공간에 머무는 것을 익숙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뭐 최고급 호텔의 카페라든지 뭐 식당 이런 이제 레스토랑 있잖아요. 레스토랑 같은 데서 뭐 식사를 계속 하면서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중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